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딜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것도 제가 계속 일본과 유럽이 어떻게 딜을 했나 AI 도움을 통해서 그걸 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딜도 얘기를 조금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AI가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이 묻는 사람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리셋하고 처음에 받는 그 답도 좀 중요한 잣대? 어떤 스탠다드라고 근데 객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AI도 그렇게 완벽히 객관적이진 않죠. 근데 이 메모리 리셋하고 그래도 이제 받아본 처음 대화는 한국의 딜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제일 큰 이유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했는데 지금 일본하고 유럽하고 똑같이 이제 15% 원래 25% 맞을 뻔하다 15%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서 잘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FTA를 했던 나라 아닙니까? 놀랍게도 일본과 유럽은 FTA를 안 했습니다. 일본은 확실히 안 했고요. 유럽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어쨌든 출발선이 달랐는데 다 똑같이 되면은 그쵸. 그 부분도 아쉽고 투자금도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은 물론 디테일이 일본과 똑같이 서로 지금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말, 일본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좀 다르니까 디테일에 있어서 실무적인 거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잘 해가면 좀 아쉬움이 남는. 그래서 여전히 다시 물어봐도 그나마 잘한 딜은 일본, 유럽 이렇게 한국 순으로 매기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거를 따지는 게 큰 그림에서는 의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열받으면 참 그렇죠. 다시 관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투자금에 있어서의 조성이라든지 진행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세를 확 올릴 거기 때문에 그건 어느 나라든지 다 지금 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낫냐 따지는 게 참 큰 의미는 없지만 협상이 좀 아쉬웠다라는 게 AI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관세로 수출하다가 이제 15% 물론 이제 품목 감세나 그것도 이제 또 추후에 반도체라든지 또 실무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유럽이 촉발시킨 게 있는데요. 매번 이제 미국에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지지부진하죠.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정해두고 그냥 못을 박아두고 받을래 말래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후속으로 나올 디테일을 또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LG와 4.3 빌리언 달러의 배터리 딜을 특히 이제 LFP죠. 인산철,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트를 딜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여러모로 한국 기업들과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비록 자기가 배터리를 생산한다 한들 목표가 너무 높은 회사라서요. 그때도 배터리 데이도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다 해먹겠다라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뉘앙스도 조금 하긴 했죠. 근데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익이잖아요. 돈을 얼마나 버는. 이게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를 만든다는 게 배터리 회사에서는 너무 이게 언해피한 거라서 가격 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입각해서 제가 얘기한 거지. 생산이나 이런 효용성에 있어서는 서플라이 체인은 많을수록 당연히 테슬라한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중국의 이런 의존도를 미국에서는 당연히 지금 줄여야겠죠. 지금 ESS가 다 인산철은 중국이니까요. 역시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인산철에 대해서 강조했었고 이게 좀 더 빨리 왔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트렌드도
제가 이런 실리콘 응급제 이제 도핑해가지고 실리콘은 이제 부피 팽창을 하죠. 그 대신 에너지 댄스를 엄청 올려주는데 이런 것들이 막 빨리 적용된다 전고체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거기 오기 전에 이미 스마트폰에 제가 적용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지금 중국의 폰들은 실리콘을 꽤 도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저변이 확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차로 넘어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실리콘 도핑 넣은 게 그렇게 안전성까지 올라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거의 넣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클 라이프를 보면 50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1000으로 바뀌었죠. 아이폰 15부터. 그래서 제가 아이폰 15도 중고로 사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중고 15을 사더라도요. 그 배터리 라이프가 그렇게 줄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래파이트의 퀄리티를 올린다든지 그래서 그 안정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 차츰차츰 다 이제 차로 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중국 친구들은 선도적으로 실리콘 양을 더 늘려서 에너지 댄스를 확 올렸지만 사이클 라이프가 아직은 애플이나 삼성 정도에는 아직은 그러니까 500 라이프 사이클에 픽스 시키고 이제 실리콘을 더 넣어서 에너지 댄스를 올린 방향을 취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나중에 이제 차로 온다. 아니 전고체도 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게 또 생각이 나서 근데 진작에 ESS는 인산철을 해야죠. 자, 다음은 이것도 참 많이들 다루질 않아서 제가 결국 얘기를 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DMV Department Motor Vehicle이죠. 여기서 테슬라를 고소했습니다. 이제 false advertisement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안 되는데 자율주행이 될 것 같이 이제 엄청 광고를 했다고 흔히 듣던 레파토리죠. 이게 왜 이제 와서라고 제가 이제 AI랑 얘기를 해보니까 원래 미리 준비를 했었답니다. 근데 이제 미국답게 뭐 히어링 듣고 뭐 어디 갔다 뭐 자료 보고 뭐 어디 빽댔다가 뭐 하여튼 미국답게 그게 이제서야 이제 완벽히 와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몇 달 안에 이게 결판이 날 것 같은데 놀라운 게 이 친구들이 그 페널티로 니네 허위 광고 사실로 저는 과대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위 광고로 이제 30일 동안 생산 중지 및 판매 중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대단하네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일한 자동차 공장이자 유일한 전기차 대량 생산이자 엄청난 이 고용 창출이 경제적 데미지가 얘가 한 달을 쉬게 되고 한 달을 차를 안 팔면은 경제적 데미지가 엄청날 텐데 캘리포니아 참 대단합니다. 이거를 이제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뉴스 나서 그냥 제 생각 위주로 얘기한다든지 이거 좀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역시 AI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저도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근데 이제 메모리를 리셋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아마 테슬라가 질 거라고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죠. 이건 위급한 거냐? 진짜 큰일 난 거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질문에 그러니까 아마 질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 DMV가 굉장히 준비를 잘 해서 근데 아마 중간에 합의 정도 그러니까 풀로 맡기는 그러니까 30일 생산 중단 및 판매 중단은 모두 맡기는 모든 DMV가 원하는 대로 다 관철되는 거 역시도 쉽지 않다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소비자들이 정말로 저걸 다 믿어서 정말 심각한 데미지를 먹었냐. 과대 광고로 인식할 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냐. 뭐라든지 다양한 이런 여지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판매 중단 및 생산 중단을 다 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이미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기기도 쉽진 않다. 그래서 좀 벌금이라든지 어느 중간선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오토파일럿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데미지를 받을 확률도 떨어진다. 근데 참 대비되는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를 런칭했거든요. 이제 파일럿으로 똑같이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탄 채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스틴하고 비슷한 경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저렇게 로보택시를 런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있어서 이것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주정부는 이제 허위 광고로 아예 생산 중단까지. 근데 참 대단합니다. 생산 중단까지. 그러니까 판매 중단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생산 중단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 야, 이렇게까지? 근데 여튼 AI도 뭐, 그거는 쉽다고 생각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비판하는 주류 언론들이 많으니까요. 이것도 좀, AI가 좀, 이건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아직은 이제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제 섣부른 런칭이 되면 이제 백래시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는 이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서게 된 게 제 의견이 좀 반영된 겁니다. 정말 긍정적인 건 없는 거냐.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 컬렉션이라든지 당장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비슷하게 돌려서. 그리고 일단 우리는 로보택시를 런칭한다는 좀 포지티브한 시그널이라든지, 그 외에는 이제 양날의 검이죠. 레귤레터리 캐탈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양날의 검인데,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은 맞습니다. 이게 참 뭐 명확한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로보택시라든지 딱히 자율주행, 뭐 AI에 큰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워낙 제가 이제 얼리 어댑터고 아무래도 저도 연구를 하고 테크놀로지 자체에 좀 심취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테슬라 팬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브렉스루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과거 브렉스루 히스토리, 남들 다 안 된다고 굉장히 부정적인 거, 이런 얘기도 AI랑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록이랑도 했습니다. 요즘은 차를 타는데 이제 그록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유튜브를 튼다든지 그거보다는 AI랑 대화하면서 출퇴근 및 어딜 가게 되더라고요. 가게 되면 좀 얘한테 더 뭔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든지, 느낌은 완전 첨단을 사는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테슬라에 긍정적인데, 직접적인 건 없죠. 그러니까 이렇듯 과거 히스토리 및 AI 발전, 그러니까 LLM이라든지 간접적인 인공지능의 발전이 너무 눈부시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런 여파를 많이 겪다 보니까 테슬라도 그걸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고, 뭐 그래픽카드도 많이 확보해가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메타나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그래도 테크 회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상급으로 리소스를 갖고 있고 그걸 하고 있고 데이터 양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은 엄청 주거든요. 직접적인 요인은 없는데 할 것 같은 느낌과, 제가 FSD를 가끔 개입하죠.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는데 세상에 이런 차가 없고, 너무 그거의 효용성이라든지 어드밴테이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너무 많은 간접적으로 제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금방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AI 발전 속도가 빨라서 저도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두 달 지나면 아까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로보택시도 투자자들이 진짜 두 눈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옛날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도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금방 결과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뭐 발전할 기미라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방 결과를 보면서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다만 이 회사의 포텐셜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로봇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의 문제일 뿐 성공시키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많이 받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